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디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칼날보다 더 깊이 베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자신감, 내면의 빛의 독을 퍼뜨리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런 말을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뱉는다면 그럴 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논쟁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떠나는 것입니다. 고개를 당당히 들고 당신의 영혼이 온전한 채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무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가스라이팅처럼 공허하게 울리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의심의 씨앗을 속삭이지도 않습니다. 한 남자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말을 한다면 당신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가 제발 귀를 기울여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빛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라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너는 너무 예민해. 세상에는 피 흘리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피부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멍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이 말, 너는 너무 예민해 라는 말에 의해 남겨집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무심하게 들리는 이 말의 파괴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는 단순히 당신의 반응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느낌은 상처, 혼란, 배신, 혹은 무례함 속에서 길을 찾으려는 당신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언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묵살되고 축소되고 무시당하는 것, 그것은 피드백으로 이장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한 남자가 이 말을 할 때 그는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입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아픔은 나를 불편하게 해. 너의 목소리는 내 평온을 깨뜨릴 만큼 시끄러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픔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소중히 다룰 줄 모르는 그의 무능함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깊이 느낀다는 의미이며 에너지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연민과 관심으로 반응하고 다른 이들이 차갑게 돌아설 때도 마음을 씁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 숨겨진 고통을 알아채고 목소리의 톤, 몸짓, 그리고 공간을 채우는 감정의 온도를 읽어냅니다. 예민함은 당신이 세상과 깊이 연결되고 타인을 보살피고 희귀할 만큼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당신의 그 깊이를 무기 삼아 당신에게 되돌려줄 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그는 당신이 왜 상처받았는지, 자신의 어떤 말과 행동이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신 당신을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쳐져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해받고 보듬어져야 할 영혼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느낀다는 이유만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서서히 시작됩니다. 그가 처음 몇 번 그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아마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정말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건 아닐까 자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씨앗은 무섭게 자라납니다. 어느새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현실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망설이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감정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 때조차 그가 다시 너무 예민하네라고 말할까 두려워 당신의 말을 뭉툭하게 다듬고 감정을 희석시킵니다. 그 말은 당신을 올가매는 목줄이 되고 재갈이 되고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누구도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서서히 작아집니다. 당신 안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희미해지고 한때 포효하던 자신감은 깜빡이는 촛불처럼 위태로워집니다. 그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단지 당신의 감정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불신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서적 손상은 조용하고 느리지만 치명적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남자는 당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위해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고 당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불편함도 감수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이야말로 당신의 사랑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떠나버렸을 상황에서도 당신을 인내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말과 시간과 마음에 아낌없이 너그러움을 베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예민함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때 그는 당신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 세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는 애초에 당신 곁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이 없는 사랑은 관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침묵의 고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농담처럼 그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웃으면서 말하며 그 말에 담긴 가시를 무마하려 할 것입니다. 에이, 농담인데 뭘 그래. 예민하게 굴지마.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게 그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짓밟히는 상황은 결코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무효하며 당신의 반응이 과장되었고 당신의 경험이 그의 인식보다 덜 현실적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시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종류의 정서적 부인은 당신의 핵심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직감을 잃어버리고 당신 자신의 경험 대신 그의 버전의 사건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서적 조종입니다.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당신의 예민함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에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을 비웃거나 당신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그것이 바로 정서적 안전함이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당신 내면의 평화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감정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남자는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을 배운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당신에게 당신 자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를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허한 애정으로 포장된 두려움, 통제, 그리고 자만심일 뿐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선물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사랑이 충만하고 당신의 우정이 풍요로우며 당신의 존재가 치유의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것을 이유로 당신에게 수치심을 주려 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토록 진실한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려 했으며 당신의 마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의 정서적 미성숙함의 그늘 속에서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당신의 빛을 스스로 어둡게 만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올바른 남자는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용감하다고, 강하다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온 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나. 누군가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나라고 말할 때 공기 중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돕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의 자신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보십시오. 그 말 속에는 교묘한 협박이, 경고가, 그리고 두려움을 이용한 전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고통과 불안을 주었지만 이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당신의 희망을 가두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를 대단하게 느끼기 위해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는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강인함을 두려워하는 남자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 없이는 당신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설령 자신들이 당신 곁에 없더라도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남자는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애초에 그가 필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리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라는 토양에 의심을 심어 당신이 떠나려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게 만듭니다. 나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나. 그리고 그 두려움은 목줄이 되어 당신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아파도 사랑이 안전함보다는 생존처럼 느껴져도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 다른 누구도 내 안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당신 머릿속에 그 목소리는 사랑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위에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나 라는 말은 오만함에서 비롯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불안감에서 나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당신이 이 폭풍을 만나기 전에 당신 자신을 기억해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이 치유되고 성장하면 더 이상 이런 관계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안주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당신이 그를 희귀한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진정으로 희귀한 것은
당신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머물기를 기대하는 뻔뻔함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희귀한 것은 당신의 사랑의 존중으로, 당신의 헌신의 일관성으로, 당신의 부드러움의 보호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눈물 흘리게 하고 그것을 열정이라 부르는 남자가 아니라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포장지에 쌓인 똑같은 트라우마를 반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화하고 성장하고 확장하고 빛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당신을 가졌을 때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사랑을 속삭여주지 않았고 당신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려고 하니 갑자기 그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인질로 잡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합니다. 설령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나는 내가 최고로 행복하길 바라. 하지만 나 같은 사람 다신 못 만나 라고 말하는 남자는 당신의 마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 내면의 빛을 알고 당신이 베푼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남자에게 주었을 때 그 남자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 현실이 그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당신이라는 여자가 되어가는 모습에 결코 충분한 남자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당신이 그가 당신 인생 최고의 장이 될 것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바로 이야기의 작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페이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한 등장인물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당신의 미래가 아닌 과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닙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더 나은 사람을, 더 부드러운 사람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대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말입니다. 세 번째,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그 말은 한숨과 함께, 치켜뜬 눈썹과 함께, 어떤 고함보다 더 깊이 배는 비웃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딛고 선 땅이 흔들립니다. 당신의 현실은 의심받고 감정은 왜곡되며 당신의 마음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아프게 한 문제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팠다는 사실 자체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묵살이 아니라 부인입니다. 그가 판을 뒤집어 당신의 진실, 당신의 인식, 당신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 편안함보다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가장 위험한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그의 말을 믿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고 대립을 피하기 위해 고통을 축소합니다. 상처를 침묵시킵니다. 어느새 당신은 과거의 당신과는 다른 조용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살얼음판을 걷듯이 이번에는 그가 눈을 흘기거나 당신을 너무 과하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의 무게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그리고 억압은 힘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결코 생존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자유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고안된 문구입니다. 내 행동이 너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다루고 싶지 않으니 너를 문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게으르고 잔인하며 교묘한 형태의 정서적 통제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설령 그가 당신을 상처 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당신의 고통은 여전히 실제입니다. 그가 그렇게 보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위해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이 속상해할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도 전에 당신의 말투를 지적하는데 급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해하고 싶어 할 것이고 성장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 안에서 갈등은 위협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불편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려지기를, 이해받기를, 연결되기를 바라는 당신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는 당신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당신을 침묵시키는 자일 뿐입니다. 네 번째,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어. 이 말은 자장가처럼 들리면서도 동시에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시적이고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톤 아래에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이 말을 할 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안락함으로 이장한 새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그것이 얼마나 해롭고 불안정하고 고통스럽고 이기적이든 간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머물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지만 사랑은 당신을 머물게 하기 위해 당신을 가둘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다으로 사용하는 사랑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환상이고 속임수이며 당신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 교묘한 조종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종종 이미 상처를 준 뒤에 나옵니다. 그가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논 뒤의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려는 방법입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스러기 같은 사랑으로 연명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풍요로움 속에서 번성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다른 누구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당신이 믿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당신이 믿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고 빛나며 고통을 통해 증명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희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당신을 사랑했다면 당신에게 머물러 달라고 설득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칭찬으로 위장한 어떤 협박보다
더 크게 말했을 테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말을 언제 했습니까? 당신이 행복하고 빛날 때였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마침내 경계를 설정하고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기 시작했을 때였나요? 이 문장은 대부분 한 남자가 당신이 자신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사용됩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사랑은 존재합니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럽고, 더 진실한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짓말에 묶여 있는 한, 당신은 결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만큼 너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사랑이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화, 자존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갔습니까? 당신의 빛을 앗아갔습니까? 사랑은 결코 당신 자신을 대가로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5번째, 내가 아직 내 곁에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이 말은 인내심으로 포장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오만함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도, 은혜도,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자신의 존재에 달려 있다고 당신을 설득하려는 한 남자의 시도입니다. 당신이 그의 최소한의 노력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가 바로 이 관계의 상품이라고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머무는 것을 마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이 머물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노력으로, 성장으로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의 눈을 보며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고 말할 때 그는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는 당신의 인간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취약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일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의 시간들 뒤에도 머물러 주었으니 운이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정서적 미성숙함을 용서해 주었으니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의 행동 패턴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도 당신이 그의 잠재력을 믿어주었으니 운이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폭풍우 속에서도 그를 굳게 붙잡아 주었으니 운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인내만을 볼 뿐 그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동안 당신이 짊어졌던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리고 죄책감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온전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헌신을 무기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곁에 머무는 것에 대해 당신이 빚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상호적인 노동이며 머무는 것은 트로피가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가 자신의 존재를 내세울 때 그가 정말로 하고 있는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아줬는지 봐입니다. 그는 당신의 조용한 희생, 당신의 감정적 유연성, 그가 자신을 찾는 동안 보류되었던 당신의 꿈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모습만을 봅니다. 그리고 당신과의 공유된 현실보다 자신의 모습에 더 집중하는 남자는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말은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지
그렇게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검토하는 대신 당신은 스스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진실주의를 살금살금 걷고 목소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짐처럼 느끼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통제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부드러운 톤으로 꿰매어진 붉은 깃발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들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너무 시끄럽고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으며 당신의 마음이 올바른 방식으로 사랑받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용납받는 것을 행운으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잠재력과 바꾸지 마십시오. 고통을 열정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결코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거나 이해를 구걸하게 하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움츠러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남자는 당신의 강인함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을 얕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부드러움을 보호하고 당신의 연약함을 존중하며 사랑이 마땅히 존재해야 할 진실과 상호 존중과 평화의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성장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면 이것을 당신이 일어서야 할 신호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신성한 땅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대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사랑이 고통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사람에게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진실이 닿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힘과 평안 속에서 걸어가십시오.